턱드름이 심한데 사료를 어떤 걸로 바꿔주면 좋은가요? 무난한 사료가 제일 좋겠죠. 근데 턱드름하고 사료 알러지, 사료 트러블 때문에 턱드름이 생기면은요, 사료를 트러블이 없는 사료를 찾아서 바꿔주시는 수밖에 없죠. 어떤 게 트러블이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 제일 좋은 건 하이팔러지나 ZD 같은 어떤 처방식 사료가 제일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어도 뭐 다른 회사의 사료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턱드름은 사실 기름 때문에 많이 생겨. 사료 기름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좀 높여주고요. 세라믹 재질로 된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그릇도 더 넓게, 턱이 안 닿게 밥 먹으면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지를 한번 해보시고, 고양이 턱드름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하나충을 12개월 모두 먹이시는 게 좋긴 좋은데, 단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3월부터 11월부터 3월 사이는 굳이 안 먹이셔도 됩니다. 그냥 구축 목적으로 먹이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 산화순 자체는 모기가 옮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아파트 환경에도 모기가 있더라고, 겨울에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3월에서 11월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 대신 3월부터 10월까지는 열심히 먹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혹시 어릴 때 양이 목걸이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채워주셔서 습관하시는 게 좋아요. 목걸이는요, 가볍게 채워주시고요. 목걸이는 요즘에 가볍고 고양이용 목걸이 많이 팔아요. 가벼운 목걸이, 장식용 말고 목걸이에 전화번호를 라벨링해서 파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그거를 꼭 걸어주세요. 언제 어떤 사고로 내 고양이를 분실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로 내 고양이가 집 밖을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화번호가 써진 목걸이를 1년 365일 24시간 반드시 채워주세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누가 줬든지 목걸이가 있으면 일단 얘는 길냥이가 아니구나, 얘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걸이를 확인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다행히 고양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양이는 목걸이를 생활하시고, 목걸이는 그냥 장식용 목걸이 절대 채워주지 마시고 항상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채워줘서 언제든 분실을 예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캣조딩은 원래 강아지를 괴롭힙니다. 캣조딩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뽀매가 너무 귀찮아하지 않게, 뽀매가 너무 무릎이 너무 더 안 좋아지지 않게 뽀매를 잘 해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고양이가 장난치려고 덤비는 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고 괴롭힌다 그러면 막을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높은 데 올라갈 곳, 고양이가 도망가 숨을 곳, 고양이는 뛰어넘을 수 있지만 강아지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고양이가 강아지를 덮치고 사냥감으로 삼고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치면은요, 그거는 막을 방법이 특히 없습니다. 한 달 넘게 합사를 못하면은 평생 합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기다려보고 합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약을 먹이시거나 그냥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평생 약 먹여야죠. 그래서 합사를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쪽을 약 먹이거나 둘 다 약을 먹여야 돼요. 평생에 걸쳐서. 마음에 안 맞는 걸 마음에 맞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한 달 기다려서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건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2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한 달 지나서 합사가 안 되면 합사 실패입니다. 그럼 합사 실패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셔야죠. 얘를 파양할 거냐, 다른 집에 보낼 거냐, 이대로 그냥 살게 할 거냐, 아니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고양이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약을 먹일 거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요, 한 달까지 보시고 한 달 뒤에 합사 실패로 결론이 내려지면은요, 따로따로 살게 하든가 공간을 나눠주시든가 그냥 그대로 살게 하든가 약을 먹이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숨바꼭질할 때 저를 보면서 꼬리 펑 하면서 옆으로 걸어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흥분 많이 하면은 꼬리 펑하고 옆으로 걸면서 내가 등치가 너보다 커, 더 함부로 덤비지 마, 이러면서 이제 너무 상황 그게 몰두를 하는 거지. 얘도요, 네가 보기에 내가 만만해 보이지 나 만만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못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마동석 씨처럼 어깨 이렇게 탁 불려가지고 이러고 걷는 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부로 시비 걸지 마,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극에 몰두한 경우가 되겠죠. 놀이에 흥분해가지고. 고양이 호텔링은 업체별로 많이 다르죠. 근데 요즘에는 뭐 검사 결과도 많이 요구하게 깨끗하게 많이, 옛날하고 달라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막 요즘에는 뭐 접종 유무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얘 어떤 감염성 질병에 대한 PCR 검사 요구를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우리 병원에서 받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검사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호텔을 받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고양이 입장에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보통 3일 이내라 그러면 집에 그냥 두고 가시라 그래요. 물과 밥만 충분하게 드시고 집에 두고 가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일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호텔에 맡기든가 아니면 누군가 와서 밥하고 물만 주시라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차라리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페시터라 그러죠. 집에 와서 밥하고 물 주신다라. 페시터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많이 보내고, 고양이가 어떤 호텔링을 하면 밥을 안 먹거나 토하거나 막 난리 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가지고, 보통 그냥 자기 키우던 집, 키우던 환경, 왜냐면 환경 변화에 되게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면 우리가 뭐 상황이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마음 놓고 여행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고양이를 어디 맡겨놓고 가면 마음이 편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을까요? 고양이나 강아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하고 달라요. 폐경기가 없어요. 사람은 폐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경기 때가 되면은요, 슬프게도 이제
여성성이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경기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래가지고 난소도 생성이 안 되고 자궁도 더 이상 이제 준비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폐경기가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노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몸이 많이 망가져요. 노산은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살이 넘어가면 웬만하면 임신시키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임신 계획이 있다고선 치더라도 5살 이전에 시키라 그러거든요. 박스를 엄청 물어뜯는 이게 먹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박스를 엄청 물어뜯는 고양이 의외로 많고요.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됐지만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박스를 치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박스를 물어뜯어서 걱정이 돼요. 박스를 치워주세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못 물어뜯게 할 방법은 어차피 없어요. 그거를 뭐 막으면 더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더 크게 되니까 박스를 볼 때마다 다 치우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스크래치도 박스 형태는 못 쓰세요. 전부 다 이제 카펫이나 로프줄, 3줄 사용한 스크래치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박스는 바로 봐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셨죠? 제가 고양이한테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분리불안이 생깁니다. 안 보면 너무 불안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병은 약도 없겠죠. 네, 약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고양이 사진 잔뜩 저장해놓고 보고 다니시든가 집에 홈 CCTV 설치해서 가끔 이렇게 쳐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답이 없습니다. 가끔 저를 밟고 등 위로 올라타서 등에 스크래치가 좋아 건지 건방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가 주인하고 진짜 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스킨십을 되게 즐기는 고양이가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생각보다요. 얘는 주인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몸을 맞대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발바닥에 있는 어떤 페로몬도 묻히려고 그러고 얼굴에 있는 페로몬도 묻히고 발바닥에 있는 페로몬도 묻히고 하면서 온몸을 부대껴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주인하고 스킨십을 즐기는 거 굉장히 드무니까 이럴 때 즐기세요. 나중에 아무튼 귀찮아서 뚱해지고 안 해줘요. 딱지야 아빠 밟지마라고 한 번만. 딱지야 아빠 밟지마. 딱지야 아빠 밟지마. 딱지야 아빠 좀 그만 밟어. 아빠는 스크래치 패드가 아니야. 아빠 밟지 말았지 딱지야? 이름을 딱지라고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이름을 잘못 지었네. 딱지라서 그럴 겁니다. 이름이. 생선은 고양이한테 정상적인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생선은 수만 년 동안 고양이가 생선이 주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생선, 물고기를 사냥해 먹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항해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를 배에 태워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 육류를 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낚시로 생선을 잡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음식으로 생선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고요. 아직까지 고양이는 생선류에 100% 적응을 못했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선만 먹으면 고양이는 죽어요. 비타민 B1 부족하고 타우린 부족으로 결국은 사망을 해요. 옐로우 패티지즈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생선이 들어간 사료들은 그거를 보충해서 주게 돼 있어요. 생선이 들어간 간식도 어떤 타우린과 바이타민 B1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충을 해서 줘요. 왜냐면 생선만 먹으면 고양이가 죽어버리거든요. 결국 오랫동안 그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으로 죽어요. 생선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단백질도 맞고요. 좋은 단백질원이 되지만은요. 그것만으로 고양이가 살 수가 없어요. 좋은 그렇게 뭐 주식으로 주기에 적합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랑 고양이랑 같이 키우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팁이나 조언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당분간은 고양이가 아기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 방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해가지고 어린 고양이가 혹시라도 아기 위에 올라타거나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린 고양이가 고양이가 아기를 공격하진 않겠지만 밟고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시고 접근을 못하게 해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고양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기 용품들은 미리 준비해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냄새에 이미 고양이 익숙해지는 게 좋고요. 갑자기 날 수 있는 소리에 고양이가 놀라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아기 울음소리는 인터넷에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미리 틀어주세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에 고양이가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좋고요. 아기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미리 들려줌으로써 아기가 낼 수 있는 소리에 익숙해지게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간혹가다 고양이의 털 때문에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갖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의 털은 아기가 먹어도 안전할 뿐더러 먹을 수도 없고요. 사실은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위로 들어가면 전부 위산해서 효과가 소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폐로 들어가지 않을까, 폐를 찌르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털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코에서 대부분 다 100% 코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털이 너무너무 작거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코 뒤로 넘어가면은요
비강이라는 코 뒤에 공간에 선모에 전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갈래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가래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숨을 쉬면서 아니면 선모의 작용으로 전부 다 밖으로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양이의 털은 아기의 몸으로 침투가 그래서 불가능해요. 미세먼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먼지까지도 아기의 코나 아니면 비강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기관지 선모가 완전히 다 거르게 돼 있어요. 모두 이중 각각 1차 코, 2차 비강, 3차 기관지 선모, 4차 폐포에서 면역 반응 이런 거에서 완벽하게 다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PM2.5 미세먼지 2.5 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걸러집니다. 우리 몸의 신체는요. 고양이의 털은요 먼지보다 수천 배가 커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거는 커다란 덤프 트럭을 그냥 조그만 밑에 하수도구, 집에 실내에 있는 하수도구에 밀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덤프 트럭을 슈퍼맨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요즘 화장실에 있는 하수도 구멍 있죠, 거기다 밀어 넣어야 쑤셔 넣는 게 고양이 털이 아기의 폐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고양이 털에 세균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양이 침 때문에 알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가끔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생각보다 고양이 털이 그렇게 세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생 문제를 거론하면은요, 사실은 고양이 털보다 100만 배가 더 애기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에요. 고양이 나오는 털이요, 여러분의 손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몸에서는 각질보다 고양이의 털이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털이 위생상 문제가 되냐?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세균과 너무너무 많은 위생적인 문제가 이미 있어요. 근데 아기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에 자꾸 노출이 돼야 몸에서 면역 반응이 조금씩 아기가 건강한 아이가 돼요, 면역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안전한 항원류에 들어가요. 고양이 털이든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든 우리 손에 있는 정상적인 이런 세균들은요, 대부분 안전한 항원에 들어가. 이게 아기를 죽이진 않거든요. 안전한 항원이 자꾸 노출이 되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면역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아토피가 없는 건강한 아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알러지 반응은요, 어릴 때 비교적 안전한 항원인 고양이 털이나 강아지 털에 노출된 아기가요, 커서도 오히려 아토피가 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아기 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많이 접촉한 아기가 커서도 오히려 알러지나 아토피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안전한 항원에 노출을 함으로써 커서 이미 그 항원에 항체를 가짐으로써 애가 알러지나 아토피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고양이랑 키우는 건요, 물리적인 접촉만 조심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얼굴을 핥힌다든가, 아니면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고양이는 만지면 안 되고 고양이 똥은 먹으면 안 되며 고양이 화장실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고양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교육할 필요는 있겠죠. 서로 너의 영역, 아기 영역과 고양이의 영역은 나눠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고양이 자체가 뭐 털이라든가 어떤 면역적으로 아니면 위생학적으로 아니면 뭐 세균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요, 여러분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차라리 혹시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게 하시고, 여러분 전자담배도 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손을 항상 밖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닦고 샤워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행동이 차라리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항불안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많이 한 두세 배 정도 용량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졸리다 정도? 그 정도 말고는 특별히 발견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항불안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불안제나 다른 분이 처방한 항불안제가 같은 종류의 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항불안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못하게 하는지, 아니야,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습관이나 못하게 할 방법도 어차피 없고요. 이게 이제 야간에 밖에서 사냥을 한다 그러면 수염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레이더 역할도 하고, 적하고 싸울 때 감각기관 역할도 하고, 야간에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풀숲에 얼굴을 다치지 않게 뭐 얼굴을 피하는 역할을 하고,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인지 못 지나가는 곳인지를 가늠하는 역할도 하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 중에 하나지만, 실내 고양이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무쓸모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뜯어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에 가게 천장에서 고양이 2마리 떨어졌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고양이 2마리 선물로 주셨네. 세상에. 야, 자전거 가게에서 키워도 될지. 자전거 가게 키워도 되죠. 왜 못 키워요? 잘 적응해서 잘 클 겁니다. 잘 키우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이다. 신기하네.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도 없는 집에 어떻게 고양이 2마리 던져주고 갔을까요? 참 산타 할아버지의 능력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레이저 펜으로 놀 때 좋아하는데 계속 놀아도 될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없는 사냥물이기 때문에 애들이 사냥에 성공을 못해요. 그럼 강박증도 생길 우려가 있고, 사냥에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 어떤 성취감을 못 느끼는 사냥을 쫓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요. 근데 사냥의 어떤 목적, 사냥 놀이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떤 운동의 의미도 있고 에너지 발산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건 성취감이에요. 사냥에 성공했다, 신난다, 이런 성취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냥물을 나누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정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레이저 포인트는요, 몸의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사냥놀이는요 몸의 건강과 그다음 정신적인 만족감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만족감은 레이저 포인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냥의 성공을 끝내 못하기 때문에 할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하진 않고 레이저 포인트를 굳이 놀아주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놀아주시는데 레이저 포인트를 막 따라갔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뭐 사료가 나온다든가 레이저 포인트를 막 따라갔더니 장난감이 나온다든가 레이저 포인트를 막 따라갔더니 집사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을 준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트만 쫓게 하는 행위는 별로 바람직한 놀이 행동은 아닙니다. 그냥 게으른 집사가 테레 오면서 손목만 까딱까딱 하겠다는 건데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 놀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고양이 이동장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좀 비싼 거밖에 추천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이동장 딱히 없는데 사실 플라스틱은 이제 소재 한계 부딪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추천드린 이동장 복합 소재로 만든 건들인데요. 주로 슬리피 파드 추천합니다. 국내 정식 수입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구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보면은 직구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피 파드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제가 본 이동장 중에 가장 좋은 이동장입니다. 제가 진료한 이동장 중에 가장 진료가 편한 이동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이동장 중에 혹시 자동차 차 사고 시 가장 안전한 이동장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차 사고 때문에 애들 TPM에서 트라우마 생기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간단한 접촉사고만으로도 고양이들이 다치거나 간단한 접촉사고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차 타는 걸 심하게 거부하거나 막 침 흘리고 난리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게 슬리피 파드예요. 왜냐면 얘만 유일하게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데이터가 있는 그런 이동장에 들어가거든요. 슬리피 파드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요. 슬리피 파드 정말 좋아요. 근데 저 진료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고양이들 되게 편하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는요. 그래서 슬리피 파드 추천하는데 이게 조금 비싸요. 근데 비싼 값을 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좋은 이동장들 대부분 가격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이동장 살 바에는 슬리피 파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G 영상 좋아하는데 잡으려고 TV를 후드려 팹니다. TV를 틀어달라고 TV 옆에 앉아있고 리모컨만 틀어 달려와요. 하루에 얼마나 보여주는 게 그냥 평생 TV가 망가질 때까지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G는 실제로 못 잡아도 얘는 그 영상 보고 즐기고 있는 거잖아.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그냥 틀어주세요. 얘는 즐기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건 해줘야죠. 해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TV가 망가져도 괜찮다 그러면 망가질 때까지 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목도 아프고 좋은데 이 앞으로 격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방안이고요.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